박세비 기자입니다. 9일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행사에서 홍준표, 길환영, 배현진 씨는 현 정권에서 방송 장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정농단 세력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운 촛불 시민들은 권력에 장악된 언론도 제자리에 돌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방송 장악으로 수많은 언론인이 탄압받고 해직된 역사의 산 증인 앞에서 언론 탄압의 피해자가 된 양 말하는 것을 고지들을 국민은 별로 없다는 것을 홍준표, 길환영, 배현진 씨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뉴스 2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시민단체 국제액션센터와 LA 코리아 진보 네트워크가 주최한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시위가 4일 일요일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내일을 여는 사람들,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 서부위원회, 미주 양심수호원회 등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CNN 빌딩 앞에서 모인 시위대는 헐리우드 대로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서 모처럼 맞이한 평화가 또다시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하며 한반도 전쟁 반대 및 평화협정 체결을 외쳤습니다. 경찰도 시위대와 같이 이동하며 시위대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날 시위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러 온 헐리우드 관광객들이 시위대의 사진과 비디오를 찍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오전 11시에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국제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씨도 불구하고 교민과 현지인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엘버타 대학부터 올드 스트라스코나 극장까지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여성 인격이 공격받고 있다며 폭력을 멈추고 침묵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진을 마친 후 극장에 모여 각 단체의 대표들이 여성인권 관련 연설을 하였으며 한인 시민단체 에드먼턴 희망실천 네트워크는 아리랑을 합창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아리랑을 들으면 가슴이 찡한데요. 잠시 감상해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3일 낮에 뉴욕 뉴저지 새3호 회원들의 세월호 시위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바람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며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온전하게 세월호 가족들의 뜻에 맞게 만들어질 것과 1기 특별조사위원회에 방해만 했던 자유한국당을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ne Korea Now 단체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책이 준비될 때까지 올림픽 휴전을 연기해달라는 백악관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에서는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평화의 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4월 3일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원 사이트는 JNCTV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순급 80주년 기념 행사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스의 강연이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 천주교회에서 1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던 작년에 작고하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의 법적 투쟁을 다큐멘터리화한
나의 마음 지지 않았다 무료 상영회가 영국 런던에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 토요일인 17일에는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세월호 원래 침묵 시위가 1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1본 조선인 인권협회 성차별철폐부회 2018년 4.23 액션이 4월 22일과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1977년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밝히신 배봉기 씨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미술전, 톡쇼, 연극, 피아노 연주와 노래 등의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및 JNCTV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 후 미국의 변화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외신 브리핑에서는 그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2일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전 대통령이 진행하는 러시아 투데이 스페인어 코레아와의 대화에서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강하게,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더 약해지고 분열되고 국제적 위신을 잃었고 또한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세계는 이제는 미국의 놀이터가 아니라고 꼬집어 말하며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공격적인 태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촘스키 교수는 기후변화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의 결정은 지구에서의 미래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적어도 점점 커지는 이 이슈에 대응한 어느 정도의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을로 트럼프 하에서 위험을 증가시키고 화석연료 채굴에 강하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에 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 근접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비 예산은 미국의 전 세계 국가의 총 금액에 가까울 정도이며 기술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다고 미국의 군사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촘스키 교수는 미국이 무력 과시를 굳이 피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북한 국경 지역에서 군사력으로 위협했다며 트럼프의 대북 전쟁 발언은 상당히 쉽게 실현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은 중국이 제안하고 러시아가 지지한 더블 프리즈 플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블 프리즈 플랜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대가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훈련을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거부했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가장 발전되고 핵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폭격기로 행해지는 끊임없고 상당히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협박이나 무력 사용은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배하고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 실천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